충격적인 경기력으로 맨유에게 패하며 팬들에게 대실망을 준 토트넘 빅클럽에 패배한 것을 실망한 게 아니죠. 지난 시즌 맨유, 리버풀을 상대했던 경기력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실망을 한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실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곧 리그 경기가 또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0시 30분에 뉴캐슬과의 홈 경기입니다. 모든 팀들이 홈에서 강할 수밖에 없지만 토트넘도 홈에서는 극강 모드입니다. 토트넘은 챔스 포함해서 모든 패배는 원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정에서는 강팀도 패배하기도 합니다. 절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홈에서 극강 모드로 5연승 중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포함하면 8연승 중이고 브라이튼과의 0대1 패배가 아니었다면 그 연승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거기다 실점도 최대가 2실점인데 레스터시티,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였습니다. 상대하는 뉴캐슬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올 시즌 6위에 랭크되어 있고 최소 실점 1위 팀입니다. 경기당 1실점 이하 경기를 펼치는 제대로 강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권태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 뉴캐슬은 몇 년 안에 우승을 넘보는 두려운 팀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인터뷰 내내 매우 신경이 곤두세워 있는 모습이었고 답변은 했지만 확실히 근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혹시 재계약을 미루는 떠나려는 마음? 혹시 맨유 경기 때와 같은 경기력이 또 나올 것 같아서?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하기 전 최근으로도 팀 모두 맨유를 상대했다 보니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뉴캐슬은 맨유 홈에서 0대0으로 비겼고 토트넘은 아예 패배를 했죠. 그럼 토트넘이 뉴캐슬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뉴캐슬도 무실점을 했을 뿐 시종일관 맨유에 밀려 있었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맨유가 압도를 했죠. 그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맨유가 중원이 강해서 압박이 잘 되면서 토트넘, 뉴캐슬이 좀처럼 풀어내지도 못하고 당하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굴절로 실점하면서 더 쉽게 무너지게 된 것뿐이죠. 토트넘, 뉴캐슬 둘 다 중원이 강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빅클럽들이 수준 높은 압박을 해버리면 여지없이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은 그냥 맨유가 잘했다라고 심플한 답을 내린 것입니다. 손흥민, 케인이 있다 해도 중간에서 탈압박도 못하고 능력이 안 돼서 백패스만 남발한 데다 삼선에서 다이어 같은 황당한 짓들을 하면 당연히 패배죠. 콘테 감독이 근심이 많았던 것은 어쩌면 뉴캐슬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소식이 뉴캐슬전에도 클루셉스키가 출전 불가라는 소식을 콘테 감독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회복되기 직전에 다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월드컵 이후에도 출전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캐슬에게 5골을 넣으며 대파를 시켰을 때 토트넘 자체가 강했을 때가 페리시치가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루셉스키가 없으면 안 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콘테 감독이 근심이 깊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손흥민, 케인을 도울 선수들이 나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영국 매체를 통해 웬햄은 이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쿨루셉스키가 필요하다. 그는 일종의 듀얼 플레이어다. 그는 오른발로 골을 넣을 수 있고 그 측면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는 창조자다. 우리는 창의적인 선수가 부족하다. 그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정말로 쿨루셉스키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토트넘이 그를 그리워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이 쿨루셉스키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주고 앞으로 그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그는 아직 어리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가 오른쪽 측면에 없을 때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손흥민의 득점왕이 가능했던 것도 클루셉스키의 활약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콘테 감독은 3호의 이 전술이 문제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미들라인을 채워도 풀어내지 못한 실력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항상 토트넘이 위기에서도 잘 해냈던 것은 변칙 전술이 가능한 선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리시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케인만 내리면 된다니깐요. 케인은 현재 9골로 홀란과 6골 차이긴 하지만 손흥민도 살라를 잡았던 만큼 케인의 득점왕 도전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케인이 득점 욕심이 날 수밖에 없죠. 케인아,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다. 손이 골을 넣어야
승리를 할 텐데 중원은 창의적인 선수가 없고 클로셉도 없으면 토트넘이 이기는 일은 너의 희생밖에 없잖니. 내려와서 플레이하자. 홈에서 극강 모드인 토트넘이 그 장점만큼은 깨지지 않길 바라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